오늘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진짜 어떤 복합 천연물을 먹어야 되는가 이거를 좀 우선 급한 거 먼저 하려고 그랬거든요. 암세포의 수호자가 있어요. 히쇼크 프로틴. 그건 이제 제가 그냥 글로 써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실습. 오늘 실습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앞에 거요? 왜요? 사진 찍게요. 네, 네. 이거, 열중력 단백질 얘기. 이게 히쇼크 프로틴 억제가 안 되면 암세포가 안 돼요. 안 돼. HSP 27. 찍었습니까? 70하고 90. 네, 암세포를 다 보호해. 자. 저게 중요한 거. 네. 자. 많이 먹지. 잠깐만. 근데 이게, 음식과 약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천천히. 아무튼, 많아요. 공부할 게 많아요. 많다는 얘기는 항암제는 조금인데 복합천연물은 많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자, 오늘 실습할 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실습은 뭐냐 하면은 빛을 내 마음대로 내 몸에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빛 입장에서 본다면 빛은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의문을 가지죠. 내가 낳고자 했지 언제 안 낳고자 했느냐. 그 놀랍게도 안 낳고자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무의식 속에 있어요. 무의식 속에.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는 살기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 재미없어. 실제로는. 내 의식은 뭔가 막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는 재미가 없어. 고향으로 가고 싶어.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들어가서 봐야 돼요.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내 무의식 속에 그런, 치료하기를 싫어하는 의식이 있느냐.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암 환자들 이렇게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의 마음속에서 치료하기 싫은 의식이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암 환자로서 존재하고 싶은 그런 의식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거를 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면 무의식은 이 전체 의식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전체 의식과.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놀라운 거는 우리 잠잘 때 항상 들어가요. 우리 잠잘 때 우리 무의식으로 항상 들어가요. 근데 그때는 내 의식이 없으니까 무의식을 못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무의식 치료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의식도 있으면서 무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식도 있으면서. 내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10%는 이렇게 흐르고 90%가 이렇게 교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갖고 의식도 10% 있고 나머지 무의식이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할 텐데 순서는 먼저 누군가가 신부원을 척추를 먼저 풀어주세요. 제가 치료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딱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양전류로 뇌신경을 치료한다. 그거죠. 양전류요법으로 뇌신경을 치료한다. 뇌신경을 치료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 써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두 번째로 모든 장기, 암세포를 포함해서 모든 장기와 근육을 관리하는 것은 척수잖아요. 척수를 강화한다. 동시에 암세포는 억제한다. 척수를 강화하면서 암세포는 억제한다. 척수를 강화한다는 얘기는 세포가 스스로 치료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고, 척수와 뇌 치료 기본이고, 세 번째는
복합 천연물을 복용한다. 이거거든요. 이 세 가지 모든 것의 기본 원리는 내 세포가 암세포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연습할 것은 뇌 세포를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로 연결을 해가지고 내 몸에, 내 뇌의 모든 정보가 무의식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거든요. 순서는 먼저 척수 심부원율로 척수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하고 나면 제가 하는 방식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실지 몰라요. 이거 갖고 될까? 이거 너무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데 전기 아니면 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뇌 치료는 전기로 하고 있어요. 현재 병원에서도 전기와 자기를 이용한 치료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훌륭한 것은 그 전기에 전사된 어떤 약효 정보를 같이 넣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도 전 세계에 없을 거예요. 이 치료법은 너무나 명백한데도 이 치료법은 없을 거예요. 오늘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단계냐? 우리 잠자는 거하고 똑같은 단계입니다. 처음에 수면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잠잘 때 수면으로 들어가는 10분 걸려요. 딱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스파 수면과 렘 수면이 있다. 스파 수면이 뭐냐면은 뇌파가 서서히 낮아지면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뇌파가 낮아지면서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무의식 상태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처음에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데 10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수면 상태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면, 그 상태가 15분이 걸려요. 그 다음에 25분이 걸리고, 최종적으로 45분이 걸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면 상태 들어간 10분을 빼면은 45분, 90분 정도 걸리죠. 예, 90분 정도 걸려요. 그 90분이 사실은 우리 잠의 가장 깊은 단계예요. 그랬다가 다시 나와요. 저렇게 내려갔다가 첫 번째 칸이에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면은 렘 수면, 꿈을 꿔요. 꿈을 꿀 때에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양을 보잖아요. 그래서 뇌에서 시각 경로가 활성화돼요. 놀랍게도 우리가 안 봤는데 뇌에서 뭔가 본 것처럼 해석을 해요. 그 회로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시각 회로가 활성화돼요. 그게 렘수면이에요. 그래서 시각 회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눈이 막 움직여요. Rapid Eye Movement. 그러니까 눈동자가 막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할 때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보여요. 그러면 저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렘 수면으로 해서 꿈을 꿨다가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15분, 25분, 45분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좀 더 빨리 들어가요. 그게 반복되는 게 잠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현상이 양절유기 할 때 일어나는데, 다만 보통 양절유기 할 때 25분 단계에 들어가면은 의식이 일반 잠잘 때는 의식이 전혀 없거든요. 기억도 못 하잖아요. 양절유기 할 때는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으면서 저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제 처음에 10분 들어가는 건 이제 수면, 편안하게 누워있는 2단계니까 그걸 빼고 10분, 15분, 25분에 40분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처음에 어느 지점을 처음에 10분 동안은 목을 하는 거예요. 목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분, 어떤 사람은 10분 하는데 대개 이때 10분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완이 돼요. 이완이 되면서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돼요. 그 다음에 또 10분이 걸려요. 10분이 걸려. 그 10분은 이렇게 뇌 속에 에너지를 많이 넣어주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대뇌는 멈추고 안에 있는 간내, 해마, 편도체, 시상, 여기가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대뇌가 10% 살아있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편안하게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말을 하면 말도 해요. 근데 코를 골기도 하고 아무튼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중첩된 상태, 그게 이제 무의식 치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체크하는 거냐면은 뇌파를 체크를 해요. 뇌파를 체크하는데 처음에 알파파라고 얘기하잖아요. 알파파. 근데 이제 무의식에 들어갈 때 가장 깊이 들어갈 때가 몇 헤르츠냐 하면은 3헤르츠예요. 근데 3헤르츠까지 들어가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디서 효과가 나냐면 7헤르츠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뭐 10에서 13헤르츠, 11에서 13헤르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13헤르츠, 11헤르츠, 7헤르츠, 3헤르츠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분 정도 하면 되게 11헤르츠로 들어가요. 11헤르츠. 알파파죠. 그 다음에 거기서 10분 동안 목 풀면 11헤르츠 정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뇌로 에너지가 10분 정도 들어가면 7헤르츠 정도 들어가요. 그때는 이제 무의식 단계예요.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뇌파 측정기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죠? 이건 팁이에요. 우리 뇌의 맨 밑바닥 세포가 많을 거 아니에요? 얼굴 인식 세포가 있어요. 여러분, 제 얼굴을 이렇게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람이 얼굴을 봤는데 어떤 느낌이 없는 게 불가능해요. 반드시 느낌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뇌 속에 얼굴만 해석하는 세포가 가득 쫙 깔려 있어요. 저 맨 밑에. 그래갖고 얼굴을 딱 보면 놀랍게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다 알아요. 막 달려가는 사람 얼굴 살짝 힐끗 봤는데 막 뭔가 급한 얼굴 이런 것도 다 보여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은 사실은 뇌가 그 사람의 내부 심리적인까지 다 금방 파악해요. 살짝만 스쳐봐도 그래요. 놀랍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13헤르츠인지 11헤르츠인지 7헤르츠인지 3헤르츠인지 알 수가 있어요.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7헤르츠로 딱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얼굴에 근육이 쫙 풀려요. 쫙 풀리면서 들어갔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몇 번 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리고 3헤르츠 정도 그때는 아주 깊은 단계예요. 그때는 이 뇌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엄청난 막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은 그냥 무시하시고, 이제 왜냐하면 좀 더 공부를 해야 돼요. 3헤르츠까지 무시하시고, 3헤르츠 가면 이제 뭔가 막 영적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뭔가 신비로운 그런 거 아니니까. 일단 7헤르츠까지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내 삶의 본질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전체의 의식과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척수 풀고, 그 다음에 양절로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누가 하실래요? 네. 한 분이 척수를 하시고. 예. 그러니까 신보원열을 누가 담당하실래요? 한 분이, 예. 선생님이 신보원열을 하시고, 끝나면은 신보원열 15분만 하세요. 척추 전체만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끝나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2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체면은 그럼 어떤 체면은 조금 다르죠. 체면은 유도되는 거라서. 유도되는 거. 7헤르츠까지 안 가면 치료가 안 되는 건가요? 7헤르츠까지 안 갈 수도 있죠. 이제 수면 2단계에서 거칠 수도 있어요. 처음에 하는 사람 되게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딱 이게 뭐냐면은 7헤르츠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두엽이 쉬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전두엽이 안 쉬냐?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뭔가 막 집중할 때, 세로토닌이 막 나와요. 그러면 전두엽이 못 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편안하게 나를 믿고 있을 때는 되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집중하면은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갑니다. 그때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웃으면서 잘 이렇게 하면 대부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분이 누우시고 선생님이 먼저 시작하세요. 척수만 풀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